관리비 내놔라고. 그게 얼마냐 그러면은 지금 왼쪽 것이 전용이니까 위에 것이 왼쪽이 전용이네요. 전용이 350, 공용이 300, 합계 650만. 그럼 이게 공용이니까 여러분들은 꼬듯이 공용을 내놔야 됩니다. 전 세입자나 소유자가 관리비를 안 냈을 때 여러분은 공용은 내는데 몇 년이냐? 여러분 공용이 요것처럼 2년 6개월이다.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그죠? 2019년 9월이죠. 2017년 2월부터 오래됐죠, 그죠? 근데 어째 이렇게 관리비를 안 내도 너무 많은 모르겠어요. 그 2년 한 5개월 동안 안 낸 거를 낙찰자한테 이렇게 지금 몇 년 나오면 지금 몇 년 내놔라 그거 지금 법원에서 피고가 된 거예요, 낙찰자가. 자, 그걸 됐는데 그럼 그럴 때는 이제 3년 이내, 그죠? 공용 관리비 290만 원 요거는 낙찰 부담해야 되겠다. 부담을 하고요. 다음 팔 때 필요 경비에 빼줍니다. 필요 경비. 자, 그런 이야기 있는데, 자, 우리 이제 15분 다시 보겠습니다. 특별 승계인은 집합 건물의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은 승계하라. 이런 이제 판례가 나왔어요. 한번 봅니다. 그 보면은 내용을 보게 이래요. 아파트 관리비를 전용과 전유 부분과 공용 나누는데 전유 부분은 쓴 사람이 내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부담이 되겠고요. 공용 부분에서 낙찰 부담하는 판결 나왔는데 자 우리 낙찰자 부담 여기입니다. 공용 부분 부담하는 거예요. 자 뭐냐 그러면은 집합 건물이다 그러면은 기본 전기료는 일단 요거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거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3년 이내 공용 부분 관리비 그죠? 관리비는 내야 되겠다. 3년 이내 거 공용 부분 관리비. 그래서 보통은 이래요. 관리비가 전용이 안 내야 되죠. 전용 전기수도 가스는 안 내야 됩니다. 안 내야 되고 공용 부분 외등이나 뭐 이제 경비원들, 미화원들 인건비 이런 쪽에 놓은 거 이제 그거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에 이제 끌어올 때 기본 전기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전용이지만은 막 공용이라 보고 같이 내는 겁니다. 지금은 내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이내 여러 10년 밀렸다 하면은 3년치만 내면 됩니다. 그 중에서 공용. 근데 여기서 이제 연체비가 이게 보면요. 판례 한번 봅니다. 판례를 보니까 전 구분 소유자 특별 승계인에게 전 구분 소유자의 체납 관리 승계는 이제 관리 규약의 효력은 공용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연체료가 공용 부분 연체료가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관리 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구해놨다. 그래서 연체료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연체료. 그래서 오직 공용 부분만 내면 되겠다. 그죠? 연체 빼고 연체료 빼고 전용 빼고 공용 부분은 여러분이 3년 이내 거 해당되는 것은 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죠. 전기수도, 가스는 여러분이 승계를 안 합니다. 전기수도, 가스. 그건 낼 필요 없어요.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요까지는 누구든지 압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잘 듣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상가 5층 건물 중에서 5분의 4는 가비가 있고 4층까지 1.5, 4층까지 가비가 있고 5분의 1은 5층은 어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당하는 경우입니다. 경남원에 본점 앞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5분의 4를 법인에서 가 있고 제가 5분의 5층을 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 2, 3, 4층은 법인에 가 있고 제가 5층을 가 있고 이렇게 이상하게 나눠져 있어요. 두 사람이 소유자가 두 사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문제는 거기에 이제 소장도 있고 전기기사도 있고 경비도 그 중개실이 있어가지고 기계가 많고 이래가지고 경비원도 주야로 3교대를 합니다. 3교대를 하고 미화원도 많고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2억 5천이 총 경비가 지출됩니다. 관리 쪽에. 그래서 내보고 너는 한 층 가 있으니까 5천만 원을 내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넘게 관리비 내놔라. 그래서 이제 못 내겠다 했어요. 못 내겠다. 이랬더니 그래 예전에 이제 처음에 보험사에서 임대할 때는 뭐 보험사에서 관리비를 다 냈으니까 뭐 아무 넘어왔는데 보험사가 3년 있다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공실되고 다른 데다 임대를 줬어요. 줬는데 그 사람이 관리비를 내고 200만 원씩 200만 원 체결했는데 저거는 관리회사니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월 500만 원을 관리비 내놔요. 그래서 못 내겠다 했더니 한 5개월 전에가 내용이 나왔어요. 2,500원 내놔라고. 그래갖고 좋다 한번 붙자. 이래갖고 이제 붙었습니다.
그 이제 송무 팀장하고 내하고 한 2시간 동안 격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500원 안 되면은 법정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자, 봅니다. 질입니다. 질이 5분의 4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고 5분의 1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 관리비를 5분의 4가 갖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관리회사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움직이는 회사에 따라가야 되느냐? 내 이야기는 안 따라가도 된다 말입니다. 되고, 자 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29조 보면요. 규약, 관리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자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서 한다. 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자, 이러세요. 그러면은, 자, 집합건물법에 보면은, 면적을 따지느냐, 구분 소유자 수를 따지느냐, 따지면은 면적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법인이 하나고, 개인이 하나니까 1대1로 따지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500만원씩 못 내겠다, 한 달에. 못 내겠고, 굳이 낸다 하면은 외등이나 이 관리가 되는 건 거기에 비용은 내는데 한 달에 80만원을 내가 내겠다. 내고, 안에 거는 내가 자체로, 미화원을 채용해서 내 자체로 지출하겠다. 청소를 하겠다. 내부 청소는 전용 면적 있죠? 청소를 하고, 베란다, 복도 이런 거는 이제 공용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해당되는 금액. 그거는 이제 평균 한 80만 정도. 전용이 120평 큽니다. 이게 분양도 공용도 뭐 150평 정도 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 80만 내지 내가 450 내는 거는 못 내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거는 뭔 소리냐? 한 달에 500만 원 내라면 관리비를 내라 그러는데 관리비가 그 작지 않잖아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못 내겠다 하고 이제 2시간 또 격돌해서 누가 있을까? 원장님이 있을까? 그 송무팀장이 있을까? 자, 이겼어요. 거기 이제 박수 땅 가면 되죠. 내가 경남대학원에 강의도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붙자로 붙었어요. 붙었는데 결국 집합건물법에서 요걸 따졌어요. 제가 따져가지고 그것도 집합건물이거든. 5층이라도 1009분이 오적이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 4분의 3 이상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구분 소유자 그 되지 않지 않냐. 당신이 이거 내가 이러니까 1대1밖에 안 되는데 4분의 3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해야 되나 그거 따라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80만 원 주고 넘어갑니다. 500만 원 크는 게. 그럼 80만 원 주고 안에 청소는 내가 자체를 하고. 그럼 많이 주는 거죠. 그죠? 청소, 내부 청소는 이제 사람 채용해갖고 적당하게 이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16번 중요해요. 이게 면적 기준이냐 사람 수 기준이냐 뭐 기준이라고요? 사람 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쓰이는 것이 여러분이 분쟁하고 있는 것이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자, 봅니다. 이게 자 일반적으로 보통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선부담하죠. 그럼 임차인 한 4년 뒤에 나오면 소유자가 별도로 부담해주고 이러죠. 그래 하고 있죠 지금. 그래 안 합니까? 그래 하고 있죠 대부분. 예, 아파트는 일단은 임차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2년 4년 냅니다. 내고 이제 세입자가 나갈 때 되면 집주인이 다시 정산해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잠깐 물어봅시다. 자,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거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은 대형 공동 요 보면요. 그 이야기는 아파트의 경우에 근거 법률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9조에 보면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성관계가 설치된 공동주택, 주황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자, 요 세 개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29조에 보면은 대상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법 30조에 보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요 보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을 하라.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상가 관리 규약에 만약에 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한다 하고 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부터 봅니다. 대형 공동주택이라도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하는 특약을 명시하는 경우나 소규모 빌라, 예로 도계동에 24세대가 있어요. 24세대, 12세대 조그마한 빌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빌라에서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라도 관리규약이 있더라도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런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자, 다시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요 114에서 낸 홍보 자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시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런 경우는 세입자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주인이 병리했다. 예로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인데 낙찰자한테 장기수선 충당금 내놔라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여러분 그랬죠? 경매 낙찰돼 가지고 갔는데 세입자 쫓겨나면서 어이 새 낙찰자 니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냈거든 4년 동안 내놔라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세대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과 빌라. 자, 이 도계동 소계동에 12세대나 24세대 조그마한 이 빌라가 있어요. 아파트 승강기도 없고, 그죠? 4층이나 5층, 4층이나 있는데 보면 빌라가 있어요. 그럼 그런데도 그 관리비 명세서에 보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예로 뭐 월에 2만원 커먹어도 1년 것도 뭐 23만이고 4년 것도만 500원 된다. 그죠? 그럼 되는데 이 집주인이 세입자가 4년 6년 있다가 나가면서 100만원을 소유자 보고 내놔라고 했을 때 내놔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 될까 그거? 아까 했죠? 우리 법에서는 이랬어요. 법에서는 이 법 있죠? 공동주택관리법 29조 30조에 보면은 300호 이상, 그 다음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주황집중식, 난방방식, 요럴 때만 이제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된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된 경우는 되는데, 소형 빌라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소형 빌라는 아예 이런 법에 명시가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면 끝나는 거지 그거를 집주인이 내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상가라도, 상가에도 보면 제가 지난번에 대동 시과도 가보니까 상가 규약이 없어요. 관리 규약이 없고 정관 것도 있죠. 정관 그거 하나만 있고 규약이 없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예로 상가가 한 100세대가 넘어도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 부담 이런 별도의 규약 명시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상가를 한 6년 쓰다가 한 달에 한 5만원씩 그죠? 냈는데 그럼 1년에 60만원 냈어요. 충당금을 냈는데 6년 쓰면 360이죠. 나가면서 집주인 관리사무소 가서 우리 만나서 장기수당금 명시가 나오니까 그거를 당신이 360만 내놓소 이렇게 분쟁이 붙었을 때 집주인이 내야 되느냐 안 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 판단에는 안 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럼 내는 경우는 어떠냐, 우리가 보통 그런 데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싸움 보통 이랍니다. 그럼 중개사 가보자 이러거든요. 그럼 중개사무소 가면은 공인사무소 가면 전부 다 뭘 하나 그러면은 그 장기수당금은 임차인이 선부담하고 소유자가 별도 부담하겠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옛날에부터 법조항이 있거든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인데 뒤에 보면은 옛날에 이게 주택건설촉진법 같은 게 날라옵니다. 이게 그죠? 구주택법 요부터 계속 움직여 왔거든요. 그럼 요거를 보고 관리소량들은 전부 다 소유자가 부담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보통의 아파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입자 편을 듭니다. 관리소량 중개사들은 그거 소유자가 내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거 이제 두 군데 가봐도 그런 소리야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냐? 그거는 제한적이다. 제한적. 공동주택 요 관리법 29조나 3조 요게 해당되는 것만 소유자가 내는 거지 나머지는 내라 그런 법 규정이 없어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꼭 소유자가 내라 이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물었으면 끝나는 거지 그거를 소유자가 되돌려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이해가십니까? 네. 제 생각은 이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례를 제가 못 봐가지고 우리 김영길 원우께서 좀 다시 이제 관리소장으로 또 계시니까 요거 여기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관리소에서 제가 파악한 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또 관리 또 실무를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한번 우리가 있는 것까지 오고 그래서 한번 잘 연구를 해가지고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하더라고. 틀린 게 있으면. 맞는 것은 우리도 해주고 그죠? 그래서 관리규약에, 상가의 관리규약에 이런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런 정확한 명시가 없으면은 꼭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죠? 아마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건데, 그거를 집주인 보고 오락해갖고 관리비, 장기수송단 뭐 당신이 내세요, 360만 내세요, 그러면은 소유자가 별도 낼 필요는 없다, 봅니다. 이해갑니까? 뭐 제 판단은 그래요. 지금까지 법령을 한번 더 봐야 되겠는데 일단 요까지만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숙이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중개사도 한번 물어보고 물어보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금 이제 이슈화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죠? 관리비. 자, 다시요. 집합 건물은 3년 이내 공료만 낸다. 설명드렸어요. 들었고, 그 다음에 면적 기준 아니고 소유자 기준이다. 16번입니다. 소유자 기준이다. 그 다음에 잔잔한 거, 세대 규모가 적은 거, 요런 거는 아마 관리 그때 세입자들도 혜택을 봤으니까 세입자가 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담한다 이렇게 했으면 세입자가 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경우 대단지나 요런 데는 당연히 소유자가 내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런 법규에 없는 거, 예로 조그마한 소규모 빌라, 그 다음에 상가인데 관리규약에 장기수 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한다라는 이런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지 소유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해갑니까? 그래서 혹시 더 좋은 자료가, 틀린 자료가 발견되면은 저한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 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 저 밑에요. 밑에 파란 거 밑에 6번째 줄.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특약을 둔 바 없다면 일단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주택법 및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관련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은 특약 또는 규약으로 임차인을 부담하는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걸 판단된다. 자, 또 봅니다. 질의. 저는 갑수의 아파트를 보증금 4천에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는 영업 임차인인데 매달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료를 보면은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23,5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기 충당금은 매월 적립해서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 장려하는데 이것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 말이죠. 자, 답변. 주택법 51조에 하면 옛날 법입니다. 이하면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의 소유라 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은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가 임대차 기간 동안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 통화해서 납부해왔다면 기간 만료 시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것으로 본다. 해놨는데 참고로 장기수선당금은 구주택건설촉진법, 구공동주택관리령에서 특별수선 충당 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까지는 이런 질의 답변이 있어요. 있는데 크게 해석해 보면은 일단은 공동주택관리법 29조하고 공동주택관리법 30조에서 정확한 명시가 있는 요거는 당연히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꼭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법규가 없기 때문에 예로 조그마한 소형 빌라, 그 다음에 상가에서 관리규약이 없는 상가, 관리규약이 있더라도 이런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런 별도 명시가 없으면은 임차인이 부담이 안 되겠나 그런 이상이 듭니다. 되는데 어떻게 제 사견입니다. 사견이고 저도 계속 또 여기서 조금 좋은 판례가 있는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찾아낸 자료입니다. 이게. 자, 넘어갑니다.
이해가시죠?